이 두 번째 문제도요, 여러분, 이거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의료 인프라 확충 절실하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경실련에서 이렇게 뭐 논평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이거 보면서, 이거 진짜 완전 주사파 담론인데? 또 이제 제가 이거에서 마저 주사파 타령을 한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냉정하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간호사라서 죽었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아산병원에서. 물어봅시다. 의사였으면 살았습니까? 의사였으면, 간호사가 아니라 의사였으면 살았습니까? 이게 뇌동맥류, 이렇게 부르는 질병이 있는데, 이게 뇌동맥류가 여러분 강수현 씨 사망하고 이유가 같아요. 강수현 씨도 이 뇌동맥류로 사망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때 얘기가 나왔었던 걸 곰곰이 되짚어 봤어요.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게 쉽지 않은 질병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 뇌동맥류 상황에 응급 시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태부족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의사들의 분과가 너무 세분화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형외과 의사라고 하잖아요. 정형외과 의사,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도 여러분 너무 우리 통념적인 거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보면 어깨 의사, 무릎 의사,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분야가 계속 세분화되고 있어서 정형외과 의사면 뼈 관련된 거 다 하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의료가 너무 세분화되다 보니, 그러면 여러분, 응급 상황에서 여러분, 거기 응급실 레지던스하고 닥터들이요, 여러분, 그 시술을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시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없어지고 있대. 지금 대한민국에서 있잖아요. 여러 가지 시술을 할 수 있는 의사들이 없어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제너럴리스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의사 인력을 늘려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리고 여러분, 왜 그러면 그렇게 세부 분과로 가느냐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 세부 분과로 갈수록 우리가 좋아해. 그러면서, 관절하면은, 여기 팔꿈치 하면 누구야? 세부 분과로 갈수록 의사 선생님들도 유명해지고 돈도 잘 벌 수 있어서 의사 선생님들도 좋아하고요. 세부로 가면 여러분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바이터를 피해 간다는 거예요. 네. 바이터를 피해 간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다루는 거를 의사 선생님들이 싫어하는 거야. 왜냐하면 생명 다루는 건 했다 하면은 험한 꼴을 많이 보고 소송 걸리고 숙가 낮아가지고 돈 별로 못 벌고, 그러니까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시술을 범용으로 하니까 제너럴하게 이 시술할 수 있고 저 시술할 수 있는 응급의사가 양성의 맥이 끊어진 거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러면 여러분, 누군가는 시술이 첫 번째 시술, 두 번째 시술 완전히 쉬워도 초짜일 때에, 초짜인 건 누구나 겪는 거잖아요. 그런데 초짜를 투입했다가 잘못되면 의료소송에 걸리니까 초짜를 투입을 안 해. 그럼 초짜를 투입을 안 하면, 그러면 인력이 길러져? 안 길러지죠. 그래서 응급실에서 필요한 제너럴리스트의 양성의 맥이 뚝 끊어졌대요. 제가 이거 오늘 응급의사분하고 제가 통화를 하면서 저도 물어보고 하면서 나름 취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응급실은요, 여러분, 스페셜리스트 여러 명을 24시간 대기시키는 건 여러분 사실상 불가능한 거거든요. 스페셜리스트 여러 명을 대기시키는 건 불가능해서 이 시술사 할 수 있고 저 시술사 있는 사람들을 지금 그런 제너럴한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 길러진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게요, 생명을 살리는 의료행위가, 우리한테는 생명을 살리는 의료행위가 의사에겐요, 인생을 건 모험행위가 되는 거야. 이거 잘못하면 내 인생 좆되는데 하는데, 의사들이 난 저 못해요, 이거 해버리는 게 편한 거야. 지금 여러분, 뇌동맥류 환자가 들어왔어. 빨리 해야 돼. 시술을 해야 돼. 근데 내가 이론적인 점만 알지 해본 적이 없어. 그러면 가만히 놔두면 죽어. 이 사람 어차피 죽는 거야. 그러면 일단 뜯어! 마취하고, 이거 어차피 죽는 건데 해야 돼가 아니라, 어차피, 그냥 죽으면 죽는 거지. 나 안 해. 이게 지금 대한민국인 거예요.
그러세요. 그러니까 하도 법정 분쟁이 잦아지니까 생명과 직결되는 시술은 회피하는 거죠. 회피하고 생명을 살리는 의료행위가 의사에겐 인생을 건 모험행위가 되고 결국 의사가 숙련되었건 미숙련되었건 숙련이 되는 과정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술을 거쳐야 되는데 숙련되지도 않은 게 내 새끼를 건드렸어라고 난리를 치니까 안 하는 거야. 통과 의뢰가 통과 의뢰를 감당할 수 없는 시스템이 돼버린 거예요. 의료소송 난발 속에서. 그러니까 누군가는 첫 번째, 두 번째 시술을, 그게 통과 의뢰잖아요. 레지던트 닥터 되면서 응급 상황에서 첫 번째, 두 번째를 통과 의뢰인데 그 통과 의뢰가 야, 너 해봐라고 전문의가 수련이한테 명령도 못 내리는 거고. 본인이 직접 하거나 아니면 건들지 마. 네. 통과 의뢰를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시스템 속에서 결국 사명감이란 당위론만 난무하는데, 그럼 누가 바이털과를 해? 누가 바이털과를 의료보험 수가 무진장하게 이게 압박되면서 누가 산부인과 의사를 하고 누가 외과 의사를 합니까? 목숨과 직결되는 걸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얘기가 나온 거 있죠. 지금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게 있잖아. 당신들 이렇게 우리 의사들 쥐어짜면 10년 있다가 필리핀, 베트남 의사들한테 당신들 수술 받아야 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 바이털과들 병원에서의 현실인데, 이건 의사의 숫자를 늘린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다. 아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그냥 단순 의사 숫자를 늘리면 어떻게 되면 조민 같은 애들만 늘어나는 거예요. 내 새끼 의사 시켰다, 이런 사람들만 늘어나는 거지. 지금은 정확히 얘기하면 의사 숫자를 늘리는 게 아니라 더 한정적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바이털을 다룰 수 있는 의사의 숫자를 늘려야 돼요. 바이털을 다룰 수 있는 의사의 숫자를 늘려야 되고, 그들을 존중해줘야 됩니다. 경제적으로도 존중해줘야 되고, 법적으로도 그들을 죄인 만들지 말아야 되고, 명예적 보상도 따라줘야 됩니다. 내 부모 죽고 누구 죽었다고 의사 뺨때기 갈기고 응급실에서 난리치고 걷어차고 막 난리치는 그런 행동들을요, 그런 행동은 절대로 내 새끼가 죽고 내 가족이 죽었어도 의사를 향해서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는 정도의 교육은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면 누가 합니까? 그거 하면 여러분 역지사지로 해보세요. 우리가 의사 조져서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이게 주사파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이 상황 보세요. 간호사라서 죽였다는 프레임과 선동을 하고 있어요. 병원 사회를 봅시다. 병원 사회요. 간호사가 많아요, 의사가 많아요? 간호사가 많아요, 여러분? 의사가 많아요? 간호사가 많습니다. 간호 인력이 많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 좌파는요, 일단은 간호사라서 죽었다는 프레임은 병원 사회의 계급 갈등을 키우죠. 병원 사회의 계급 갈등을 키웁니다. 그리고요, 병원이란 조직의 퍼포먼스 향상을 위한 담론, 이런 거 형성 안 해요, 그 사람들은. 자, 쪽수가 많은 피지배 계급을 선동을 하죠. 쪽수가 많은 피지배 계급,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오더를 받는 사람들을 선동을 합니다. 당신들한테 오더를 내리는 저 사람들이 탐욕스러운 사람들이야 라고. 의사들은 탐욕스럽고 이기적이고 당신들은 피해를 보는 선량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선동을 하죠. 자,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산별노조죠. 산별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제가 여러분 보세요. 파업을 순서대로 한다고 했잖아요. 자,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의료연대가 본부에서 파업을 하면 다른 쪽에서 여러분 산별노조가 작동해서 뭐 화물연대하고 이런 데가 다 도와줍니다. 시위 현장에도 다 나타나고 막 그렇게 해서 세를 만드는 거예요. 또 한 번 주사파의 그림자를 느끼는 겁니다. 보수정당은요 이런 거에 대해서 담론 생산이 없어요. 그러면 있잖아요. 간호사들이 저런다 그러면 간호사들한테 스윗하게 굴어야지 이 생각을 한다니까요. 지금 보수가요. 병원이라는 곳이 작동하기 위해서 의사의 역할은 의사의 본분을 다해야 되고 간호사의 본분을 다해야 되고 그 사이에 의사가 훨씬 더 능력 있고 책임져야 되고 의사결정자라는 것 자체를 흔들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병원에서 의사결정자가 아니고 의료연대본부 노조하고 의사들 사이의 관계가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권한이 비슷해진다는 게 말이 돼? 병원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이나 기타 등등을 노조와 병원장이 다이다이가 된다. 이게 사실 말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러면 담론을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여러분 병원은 환자가 좋아야 되는 것이고 환자를 치료하는 그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것이지 의사와 간호사가 정치하는 곳이 병원은 아닌데 의사와 간호사가 계급투쟁을 하는 정치하는 곳으로 바꿔놓죠. 그게 NL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NL 세계관하고 전쟁을 하지 않으면 사회의 기능이 마비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 뭡니까? 쪽수의 때법이 관철이 되죠. 그러니까 저는 NL 세계관이라는 게 볼거 없어요, 여러분. 쪽수 많은 사람들을 너희가 약자야. 윗대가리에 뒤집어 엎자. 문제가 있죠. 병원에 여러분 문제 제기할 수 있어. 근데 문제는 제기할 수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들은 사회 곳곳을 갈라치기를 하고 쪽수가 많은 쪽을 장악하며 쪽수가 많은 쪽의 억울함과 피해의식에 호소해요. 쪽수가 많은 쪽의 억울함과 피해의식에 호소를 하고 뭐를 파괴하는지 아십니까? 공동체 의식을 파괴합니다. 의료 공동체라는 그 의식을 파괴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그러니까 보세요. 거기 그 분야의 지도자들, 회사에선 사업하시는 사람들, 병원에서는 의사 선생님들, 이런 사람들 거기에 위에 수뇌부를 파렴치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물론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덜미를 제공하는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야. 그런데 매도하고 마녀 사냥하고요. 권위가 있잖아요. 권위와 존중을 파괴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평등 같은 얘기를 하죠. 평등 같은 얘기를 합니다. 인민평등 같은 얘기를 해요. 그리고 문명의 총아는 여러분 뭐다? 엘리트입니다. 엘리트예요. 피겨스케이팅 김연아가 해야 기가 막히게 하는 거지. 문명은요 여러분 모두가 다 즐기긴 하지만 축구는 손흥민이 제일 잘하는 거고 피겨스케이트는 김연아가 제일 잘하는 거고 피아니스트들은 여러분 이번에 그 콩쿠르에 상 탄 친구 누구야? 그런 친구들이 잘하는 겁니다. 문명의 총알은 여러분 엘리트예요. 그거를 부정하면 나라 좆되는 겁니다. 문명의 총알인 엘리트를 병신 만드는 거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그걸 문화대혁명이라고 하죠. 그 문화대혁명을 잘 쓰는 앵간들이 뭐다? 그런 걸 NL이라고 부릅니다. 실비아체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요 엘리트와 기능적 보조자들로 이루어져 있어. 어딜 가나 엘리트가 있고요. 그 엘리트들을 보조하는 기능적 보조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요. 기능적 보조자들 자기 역할 하면서 만족하게 생활해. 근데 그들에게 열등감과 피해의식을 자극하고 사명감을 박탈하고 그리고 엘리트들도 그러면 그 상황이 되면 엘리트들도 어떻게 돼요? 나도 사명감 존중을 못 받는데 사명감 같은 게 있겠어요? 전부 다 엘리트고 기능적 보조자고 전부 다 그 바닥에 그렇게 애널들이 훑고 간 자리는 어떻게 된다? 권력과 무력만 남아요. 권력과 무력만 남는 거예요. 김민아님 감사합니다.
리제이님 감사해요. 노조위원장은 국회의원급이야. 국회의원하고 하면 나란히 앉아. 뭐 이러고. 사장하고 노조도 우리 월급도 비슷하게 가지고 가야 돼. 뭔 소리야 이게? 자 보세요. 이 NL 세력들이 만든 문명의 총화인 엘리트를 병신 만들고 문화 대혁명을 진행하고, 엘리트와 기능적 보조자들의 사명감을 박탈하고 모두를 권력을 추구하게 만들고 무력의 화신으로 그렇게 정글로 세상을 이끕니다. 세상이 박살이 나죠. 그러니까 기존 조직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을 제기하죠. 문제 없는 곳이 어딨어. 문제점을 제기하는데 그렇게 문제점을 제기했으면 그 문제를 여러분 우리는 해결을 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문제를 제기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가는데 문제 해결을 등한시한 채요. 권력 투쟁에만 몰입하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 문제를 푸는 게 목표가 아니라 자신들이 권력을 잡는 게 문제예요. 문제 해결은 등한시한 채 권력 투쟁에만 몰입합니다. 그리고 반문명적 파괴와 문명 후퇴의 폐허만 남기죠. 그게 NL이에요. 그게 NL입니다. 그게 문화대혁명이고 그게 포퓰리즘이에요, 여러분. 문제는 이런 좌파의 정치 투쟁이 매일 벌어집니다, 우리나라에서. 매일 벌어져요. 이것도 여러분, 이게 간호사라서 사망했다. 의사가 뇌 동맥류 걸려도 동료 의사가 없어. 수술해줄 사람. 의사여도 죽었어. 아산병원 의사였어도 죽었다고. 근데 저거를 간호사여서 죽었다. 이렇게 선동을 하는 거죠. 이런 정치 투쟁이 매일매일 벌어진다고, 대한민국에서. 그런데 우파가 이렇게 병신입니다. 아무 생각들이 없어요. 이런 게 저렇게 나오면 저거에 맞서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문제는 뭐고, 병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바이털한 의사를 공급하기 위해선 의대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의료 수가를 어떻게 해야 되고, 그들에게 어떤 보상을 해줘야 되고, 국민들도 의사를 바라보는 시선을 이렇게 교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사회의 의료 수준을 더 높이겠습니다라는 이런 얘기를 보수가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일절 없고, 간호사들이 저래가 간호사들한테 어떻게 수입해야 되지? 이 생각만 하고 있다고 매일매일 절망합니다. DJ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하고 국민의힘은요, 주사파에 맞설 능력이 안 돼요. 없어요. 사회가 반문명적 후퇴를 거듭하고 있고, 구석구석에서 인민재판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걸 막을 우파는 대한민국에 어떻다? 없다. 저의 정치평론이 대한민국 우파들의 정신을, 머가리를 깨트리면서 자각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저는 사명감을 바쳐서 일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진짜 왜 이렇게 없냐? 나 진짜 돌아버리겠네, 진짜. 우파 뭐냐, 대한민국. 또 너무 또 우쭈쭈 얘기를 해서 지금 병신 같은 꼬라지인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또 오버질을 해서. 아무튼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